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산이고요. 아, 좋다. 그렇지. 제작진 길들이기 시작 중입니다. 네, 다시 한번 소리 질러. 그렇죠. 네. 아, 저녁인 만큼 조금 더 파이팅 있게 가야 됩니다. 아우, 네. 얘기해놓고 내 얼굴 빨개지네. 어우, 쑥스러워가지고. 자, 지금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와주고 계시고 오늘 후반전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님도 어서 오시고 알비노님 한 뚜껑 여기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아이고 깜짝아. 여러분 아이디 좀 신중하게 깜짝 놀랐네요. 시작과 동시에 가실 뻔했네. 채팅 보세요. 이거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세희님도 어서 오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전반전에는 명태균 녹취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쫙 한번 정리해 보면서 또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한번 더 짚어보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지금 축구협회장의 허정무 전 감독이 도전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 축구협회 관련해서 우리 박문성 열사님을 모시고 후반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의 부족한 부분을 언제나 옆에서 든든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죠. 김태형 기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기자님, 네. 딱 보셨을 때 곽수산 얘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싶을 때 바로 들어오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곽수산 MC가 하는 다른 방송에서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들어보는데 네. 다 잘 아시던데요? 아니에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갖고.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해가 또 되는데 네. 이거 끝나고 방송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다 까먹어요. 그만큼 이제 오마이가 정리가 깔끔하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기자님과 함께 명태균 녹취록을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아이고, 의원님 늦은 시간에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컨디션은 안 좋습니다. 매우 100에서 한 매우는 아니고요. 매우까지는 아니고. 예. 일단 요즘에 명태균 씨 녹취록 관련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이 또 거기에 중심에 계시니까 계속 지금도 듣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지금 좀 어려운 녹취를 풀고 있어서 그래요? 어제 오늘 특히 좀 힘들긴 합니다. 지금 풀고 계시긴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음질이 안 좋아서. 여기서 같이 들을 수는 없겠죠? 야. 그 녹취 들으실 때 이게 구간 반복 설정해놓고 계속 수십 분 동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럴 일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 있기가 힘들죠. 취재할 때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취재할 때 중요한 녹취 확인할 때는 그러다 보면은 한 10번 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한 100번 들으면 네. 갑자기 뭐가 툭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딱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푸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쵸. 음질 이슈가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공개도 해주시고 이러고 있지만은 지금 분석하는 과정이 사실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은 거를 계속 들어야 돼. 시기도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팩트 체크도 하셔야 되니까 공개를 하기까지는. 근데 당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도 있고 의원님이 또 개인적으로 공개하신 녹취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까지 한 20개 정도 되는 거죠, 현재로서. 대략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한 것은 강혜경 씨 녹취 초기에 그때 뭐 제가 잠깐 그랬고 지금은 당의 이름으로 당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 거고. 근데 지금 녹취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이 현재로서 굉장히 의미 있고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녹취가 있으십니까? 정말 많은 이제 녹취 중에 다 뭐 각각 다 의미가 있지만 네. 지금 시기에서 그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덜 되는 것은 그러니까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는데 매우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닥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 대통령 육성은 쉽잖아요. 그렇죠. 듣고 평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책임 당원 명부 57만 명의 명부가 유출된 사건 그리고
그것이 비공표 조사에 활용되고 그 조사 결과 지지 성향이 파악되고 그 되고. 로데이터가 명태균 씨에게 다시 유출되고 이 과정이 제대로 지금 그 추가 취재나 또는 추가 조사 또 국민의힘에서 공언했던 당무감사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 상당히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 책임당원 명부가 유출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건을 과거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되냐면 당원 명부를 유출했던 전북 도 의원들이 벌금형을 맞았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거 이제 2022년 사례고 2019년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제주 당원 명부 유출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했다가 실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뭐 검찰이 구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보통 이제 기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의원님이 공개를 하신 뒤에 그 57만 명 정도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고 얘기한 뒤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스타일 아닌가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 당원 명부 유출이 되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아까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걸 기반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지지 성향을 분석을 하고 네, 그러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지지 지지 성향이 파악되는 거죠. 해서 이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는구나, 이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는구나. 국민의힘이 각 후보 캠프에다가 57만 명 명부를 다 줬다고 하잖아요. 네. 이것부터 문제지만 자 줬다고 합시다. 근데 그건 이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정책 홍보하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은희 의원 사례에서는 후보 캠프에 주면서 여론조사 안 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걸 국민의힘에서 알고 있어요. 하면 왜 안 되냐? 지지 성향이 파악되니까. 그래놓고 변명이라고 한 것이 안심번호였기 때문에 상관없다. 안심번호가 본선이 이루어지는 내내 살아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일반 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일반 전화번호를 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안심번호는 여론조사를 위해서 하루 이틀 살아 있는 번호예요. 근데 그런 것은 통신사를 통해서 선관위 통해서 통신사에서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선거 때 당원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추출하는 것은 사설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원들한테 동의 구했어요. 사설업체에 당원들의 명부를 넘겨야 안심번호가 추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 기간이 수십 일입니다. 길게는. 근데 이게 그 기존에 나왔던 보도를 살펴보면 이 명태균 씨한테 이 당원 명부를 넘긴 게 홍준표 캠프 측이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홍준표 캠프의 관계자를 법적 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조치 자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꼬리 자르기를 했죠. 그래서 그분이 손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최모 씨 네, 그분을 그 대구시 관련된 직에서 뺀 거예요. 그분이 사퇴를 하고. 근데 그걸 꼬리를 자르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분이 유출한 범인이면 법적 조치 들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나요? 국민의힘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뭘 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또 취재를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아까 조은희 의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서초갑 재보궐 때 네. 상황이거든요. 대선하고 함께 치러진 선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 대선이랑 같이 치러졌던 서초갑 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요것도 이제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녹취가 있어가지고 요걸 듣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상하게 서초에 네, 거기 가반이 안 넘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보낸 거 공고낸 거 봤어요 내용을. 네네네, 네, 그럼 가반이 아니면 결선 투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만약 결선 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네, 이혜훈 예, 그렇게 했을 때 네, 누굴 지지하느냐 네. 그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야, 그래 하고 대통령 그 안 물어봐도 되나? 서초만 물어볼까요?
간단하게 끝나려면. 네. 나중에 그 문제 없겠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 선관위에서 이 가상번호 누구한테 받았나라고 아마 확인이 되면 예. 우리는 이제 후보한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 되면 예. 그러면은 정식적인 통로로 이제 후보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돼서. 그건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그 조언인데.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그 당원 명부나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강경 씨 말씀만 들어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는 저 번호를 받을 때 네. 사인을 한 거예요. 네. 여론조사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음. 근데 명태균 씨한테 넘어갔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한테. 음. 조은희 후보한테서 받았다라고 사실상 시인하고 있는 거고. 음. 근데 조은희 후보는 뭐 ARS 조사 의뢰만 받았다.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아. 본인이 번호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처음에 받은 거는 이제 조은희 구청장인지 그 조은희 의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그 전화번호를 나중에라도 받아야 된다. 혹은 이제 그런 받았다는 모양새는 아니,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의뢰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뢰서. 강혜경 씨가 우려하는 것은 저 당시에 이것으로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사를 하려면 공식 의뢰를 받아야 된다. 아. 그리고 돈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든지 의뢰서를 받아라. 이러니까 나중에 쓰면 되지. 조은인데. 아하. 그 조은희 의원의 명언이 있죠. 우리 명태균 씨를 두고 영남의 황태자. 그 말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또 하나의 의혹이 막 있었던 게 뭐냐면은 시간 순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랑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예.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엄마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이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서초갑 자리가 납니다.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네. 그리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 법무법인을 운영 중인데 그 법무법인이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 씨를 변호하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조은희 의원이 당시 구청장이었는데 사퇴를 하고 그 서초갑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서초갑 조직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 공천 받기가 굉장히 유력해지는데 그렇죠. 조은희 의원이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전희경이 선출이 돼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 이후에 아까 남편이 맡았던 최은순 씨가 무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방금 이 녹취와 함께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이후에 경선으로 당선이 되는 요 과정. 예. 그러니까 조은희 당시 서초군청장은 자기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당선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치판에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현직 구청장이 막강한 인지도를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 그럼 어떤 경쟁자가 그걸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경쟁했던 정미경 전 의원,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 그다음에 전희경 지금 현재 의원, 이분들이 서초갑 출마를 선언하고 뛰고 있었거든요. 꽤 쟁쟁한 후보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쟁쟁합니다. 네. 그 명태균 씨가 짱짱하다고 표현했나? 아무튼 네. 그런 후보들이 있는 곳에 서초구청장이 지금 도전하겠다고 지금 나서니까 이분들이 어떻겠어요? 막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조직위원장 선거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배제된 거예요. 아 배제가 됐어요. 아예 그 선출하는 여론조사 3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이해가 되잖아요. 네. 아니 지금 그 서초갑 국회의원 선거도 윤희숙 자당 의원의 문제 때문에 안 해도 될 선거를 하는데 그렇죠. 서초구청장을 또 비워?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은희 후보를 이 링 위에 안 올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들어오죠. 조건이 있었습니다. 페널티. 경선 여론조사를 하는데 페널티를 주자. 근데 이 페널티를 갖고도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5%로 합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인 경선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역위원장은 조직위원장 끝난 거고 이제 후보 경선 게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5인이 경선하거든요. 여기에 조은희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페널티를 안기고. 예.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최은순 무죄 선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에 조은희 최은순 무죄가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서초구청장 사퇴할 당시에 네. 서울시 구청장 자리에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구청장 자리가 이 서초구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당 내에서도 진짜 아니 유일한 한 자리를 저 의원을 하겠다고 나가버리면 어떡하냐면 당 내에서도 좀 네. 비난을 많이 받았더라고. 이게 당내에서 여론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고요.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는 더 남사스럽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조은희 구청장이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를 던지고 저기에 도전을 한다면 당내에서도 싫어할 거 그리고 내가 도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이 될 거라는 확신이 네. 없다는 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본인이 네. 서초구청장을 던지면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유일한 국민의힘 구청장이고 그리고 그 지금 이 지역구가 국민의힘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지금 맞아. 보궐선거를 하게 생겼는데 음. 여기에 당의 부담을 또 줘. 그러면 개인 욕심 때문에 당에 영향을 부담을 주는 아주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내에서- 당에서 게다가 그 당시에 이제 역학 관계를 보면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누구를 밀었을까? 누구 제가 믿었어요? 알기로는 전희경이에요. 아. 그래서 전희경 지금 현재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조직위원장에 당선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조은희를 못 막아서 진 거예요. 그 시기에 그리고 서초-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네.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네. 혹시 그런 게 또 녹음 파일에도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럼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야, 잠깐만. 아, 네. 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그 당시에 출마를 하겠다고 사퇴를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조은희를 절대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내용을 안다는 것은 너무 내부 사정을 뻔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들여봤는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곽수산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담이 있었을 텐데 왜 결행을 했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뒷배가 없으면 그 결행을 못 하죠. 아,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내가 정치적인 미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조은희라는 그 인물이 그런 결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믿는 구석 있지 않으면 내가 자연인 상태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 던지고 나갈 수 있나? 아, 쉽지 않을 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이 8월에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조은희 남편 그 법무법인의 최은순 씨 사건 수임이 9월에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10월에 조은희 구청장이 사퇴. 직을 던집니다. 와. 이 일련의 흐름에서 명태균 씨는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그냥 켜켜이 나오는 거 쌓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희경 김기현 그 당시 원내대표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네. 전희경 현 의원은 이 조은희의 등판을 매우 부담스러워했고 막아내려고 했을 거고 다른 후보들과 함께 뭔가 만약에 못 막아낸다면 페널티를 강하게 주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두 자릿수 이상의 페널티.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몇 퍼센트를 까는 거예요. 깐다는 표현이 좀 아니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정확한 표현이 네. 사실 제일 네. 쏙쏙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네. 한 20% 정도 까자. 아.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5%로 결론이 납니다. 그 5%라는 그 거는 자릿수에서. 크게 근데 이 영향을 안 5%가요. 미치는 겁니까? 네. 결과를 놓고 보면 기가 막힌 페널티예요. 어떻게요? 이게 이제 조은희를 결국을 막지 못한 이 나머지 후보자들의 한 가지 가능성은 이거예요. 결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구
그 당 후보를 결정하는 여론조사 경선에서 결선하는 거 보셨어요? 결선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제가 본 사례가 것 있을 같습니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이때는 결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결선에 대비해서 1대1 대결도 문항에 추가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이 결선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자가 못 나오면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조은희 당시 후보가 지금 뭐 공표되어 있는 여론조사가 없어서 비교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당시에 명태균이 실시한 자체 조사. 그 조사 48%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명태균이 1대1 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대응이 되니까 그렇죠. 명태균의 목표는 결선 없이 후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47%, 48% 정도 나오는 자기가 미는 후보가 고지가 바로 앞인데 나에게는 기술이 있고 네. 어떻게 했을까? 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로 데이터를 빼갔어요. 이 로 데이터로 뭘 했을까? 그런데요, 제가 아까 이 페널티 5%가 네. 기가 막힌 퍼센테이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은희 후보는 몇 퍼센트를 득표를 하면 과반 득표로 결선에 진출을 결선 없이 후보자가 될까? 56%죠. 그렇죠. 56%. 5% 깔 거 생각하면 예. 그렇죠. 실제로 56% 받았습니다. 야, 이거 뭐 딱 떨어지. 갑자기 옷을 벗으시는 게. 열받아서 그런지 뭔지 네. 모르고. 딱 56%. 아, 그러네. 아마 조은희 후보는 그 당시 이제 당선이 되고 그 국회의원이 되면 아주 나쁜 관행이긴 합니다만 자기네 지역구에 있는 그 지역 기초의원 또 뭐 광역시의원 있잖아요. 네. 서초갑에도 2명의 서울시의원이 있고 뭐 또 구의원들이 있을 텐데 아마 저 같으면 공천권도 막 주고 싶었을 거예요. 고마워서. 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조은희 의원은 이제 ARS를 했고 실익이 없어서 조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지만 당원 명부를 조은희 의원 말고 다른 곳에서 명태균 씨가 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명태균 씨는 능력이 대단한 분이니까 네. 방법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다른 루트를 썼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녹취에 나오잖아요. 조은인데 그렇죠. 조은인데. 결국 그 지금 조은희 의원이 하는 얘기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고요. 시간도 바쁜데 네. 수사기관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은희 의원 사례를 이제 듣고 나니까 사실 이 전체적인 뭐 시스템이나 구조는 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핵심, 그러니까 이 이슈의 의혹의 핵심은 이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 씨 관계 그리고 대선 경선 때는 이게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공개는 못하시겠지만 지금 녹음 파일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좀 암시되거나 혹은 이제 좀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는 좀 파악이 되셨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저한테 뭐 계속 네. 물어보셔도 제가 답을 예, 못 합니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명태균 씨가 저희가 방금 조은희 의원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의원이 했다고 하기에는 또 하나 크게 지금 나와 있는 이슈가 여의도 연구원장도 지방선거 때 명태균 씨 이 미래한국 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의도 연구원 자체가 여론조사 기능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했을까요? 큰 여론조사 회사도 아니고 창원에 있는 그 작은 회사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을까? 심지어 용역비로 3천만 원도 지급을 했다 그러고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의원님도 요 기사를 보셨을 텐데. 21년에 의뢰한 거는 뭐 명태균 씨 좀 돈벌이를 시켜주려고 했나? 근데 22년도에는 돈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의도 연구원과의 관계 계속 이제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조사 과정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인적 교류는 없었을까? 인적 교류. 그러니까 명태균 씨 또는 명태균 씨와 친한 사람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지상욱 그 원장을 통해서 연구원장. 여의도 연구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대선 끝난 다음에 그 저희가 공개한 6월 녹취에 보면은 그 김영선 5선 의원을 막 쥐잡듯이 그렇죠. 화내는 거. 네, 화내는 그 녹취가 오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부분 나왔던 거죠. 그때 명태균 씨가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 얘기가 나옵니다. 청와대한테서 받아서 여론조사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걸 한겨레 신문이 취재해서 비선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어요. 딱 떨어지는 네이밍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하고 그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 머리에서도 제가 뭐 잘못했나요? 질문을 핸드폰이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도 지금 듣고 있었네요. 마음의 소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네. 그래서 명태균이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게 그냥 허황된 그냥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던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됐던 사업 같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이준석 징계가 같이 맞물리면서 명태균 씨가 그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선의 반대 때문에 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그 관계를 보면 역학 관계를 보면. 야 이거 이상하게 많. 그리고 제가 하나 주섬주섬 어디서 자꾸 꺼내시는. 전에 이거 단독을 하나 떠가지고 봤는데. 네. 오. 그거 찾으실 동안 네. 2021년 11월에 실시된 21년 11월. 그 대선 후보 국민의힘 그 본 경선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때 조사 기관으로 여의도 연구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그럼 그건 아까 어떤 연결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더 취재를 하고 얘기를 해야 취재를 되니까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제 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들어오기 전에 단독으로 노컷에선가 하나 떠가지고 제가 봤더니 강혜경 씨가 이제 검찰에 가서 얘기한 게 21년 1월에 김영선 사무실에서 명태균 씨가 네. 당시 이제 윤석열을 이제 소개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21년 3월에 김영선이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을 네. 총장 시절에 이미 만났다. 네, 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21년 3월에 김영선이 소개를 시켜줬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함께 알게 됐다. 요 단독 취재가 그쵸. 나왔더라고요. 아까 보도 나온 내용도 네. 살펴보면은 김종인보다 윤석열을 먼저 알았다는 검찰 진술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명태균 씨는 20년 한 9월경부터 알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년 7월에 김종인 씨는 좀 이제 축소하고 있는 거고 명태균 씨는 2년이 더 오래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2020년 9월부터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내용 이게 날짜도 그렇고 녹취가 그렇고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아니면 이제 통화 녹음 파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요 이슈를 계속 보면서 핵심은 결국은 이제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관계이고 명륜기.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보강할 수 있는지가 나온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오는 패턴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은희 그 의원의 경우에도 비슷하고 그리고 조은희 의원에 대해서 이제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요 관계
관계에서 있었던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패턴이 비슷해서 그 부분이 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헷갈리거든요. 이게 보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오세훈 시장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뭐 선거에서 후보들과 의원들에게 이 영향을 끼치고 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 명태균은 어떤 이미지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에 그래도 국회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그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요거를 계속 타고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지금 일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지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한편으로는 검찰발 그 또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사를 차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검찰 수사는 뭐 잘 진행되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그건 그리고 당연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는 워낙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인데 저는 검찰 수사가 막 이렇게 막 수사 자체가 왜곡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별해서 기소하고 선별해서 흘리고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창원지검 수사가 이제 좀 본격화되는 그 시점에 제일 중요하다고 본 것은 언론이에요. 언론 그 창원지검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기자들이 몇 정말 명이냐에 따라서 국민이 알게 되는 그 팩트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 기자가 소수면 검찰이 원하는 대로 보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자가 다수면 기자가 언론이 이긴다 검찰보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 건의 질문들이 오갈 겁니다. 질문과 답변이. 근데 그분들이 다 구속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고 나잖아요. 기자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기자가 다 만나지 못해도 꽤 만날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또 내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검찰이 뭘 알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다는 몰라도 몇 가지는 알고 나옵니다. 그걸 기자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보도는 그 창원지검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십 명의 기자들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이 조금 더 취재를 강화하면 검찰의 수사 방향도 견인해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근데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들 중에 저는 이제 딱 말씀 주신 내용에 부합하는 게 그 대통령실에 이제 들어간 6급 행정관 조모 씨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1억 원을 명태균 씨 측에서 빌렸는데 2억 원을 빌렸는데 1억 원은 뭐 그냥 준 돈이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그 뻗치게 하고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을 통하면 이제 그 가지치기 취재가 가능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사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뭐 민주당이나 의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도대체 명태균 씨의 존재는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제 라스푸틴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치 브로커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만 드러나는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미 명태균 씨 녹취를 기자들은 더 많이 들었을 거고요. 일반 국민도 꽤 많이 들은 상태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네. 어떤 정세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판세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것, 그게 그렇게 허황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 기준으로는 허황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윤상현 씨를 윤석열 캠프에서 끌어당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당 밖에 있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복당을 시켜야 되고 캠프로 데리고 와야 되고. 근데 또 이 사람은 친박으로 분류되는데 그때 대세가 친이익이었단 말이에요. 윤핵관들이 대부분 친이란 말이에요. 네. 그 친박들은 오히려 그 최재형 후보 쪽에 가 있었고 그렇죠. 윤상현이 올까? 그런데 윤상현이 온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그렇죠. 실제로 복당시키고
어떤 캠프의 요직을 맡기는데 본인이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고 말한 것이 이후에 실행이 됩니다. 맞아요. 복당 시킨 당일날 한 얘기가 이거예요. 윤상현은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친박 세력들을 안아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구속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윤상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하니까 네. 누나 윤 총장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일만 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친박을 아우르고 친이와 친박의 균형 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그냥 허황된 브로커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윤상현은 본부장을 시킨다. 근데 본부장은 아니었지만 총괄 특보단장을 맡게 됩니다. 그렇죠.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제안을 윤상현이 받겠냐? 받는다. 왜? 한바 비리 때문에 수사받고 있기 그렇지, 때문에. 맞아. 그리고 실제로 자리 맞고 그 비리가 무죄가 됐어요. 가 됐어. 집권하고 나면 무죄 받을 거라 그랬는데 집권 직전에 벌금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집권 후에 최종 무죄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망들, 판세를 짚어내는 거, 그리고 사람을 쓰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이런 거에서 꽤 높은 수준의 웬만한 정치 평론가들 이상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그 화술이 일반인들 듣기에는 약간 사짠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현실 정치에서는 통할 수 있었을 거다. 물밑에서. 물밑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작가님 알려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저도 기억나네. 또 윤상현 선대위원장은 하면 안 된다. 네. 전두환 사유가 광주에 어떻게 가냐.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다 네. 알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그런 거에 빠삭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말대로 움직이고 이 사람의 어떤 자리를 자기가 받아내고 이런 것부터가 이제 사실상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거고. 그건 기술의 승리라고 봐요. 기술의 기술. 승리. 명태균 씨는 오랫동안 경남 지역에서 비슷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부각이 잘 안 되다가 하나 둘 입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생긴 거죠. 아하.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세훈을 만들었다, 이준석을 만들었다, 나아가서 윤석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뭐 정말이야? 정말인 것도 같은데 이 정도였다면 박완수를 빼서 도지사를 만들고 그 자리에 김영선을 끼워 넣는 순간 네. 아무도 안 될 거라, 아무도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완수 경쟁자는 윤한홍이에요. 맞아요. 윤핵관 중에 핵심. 네. 그리고 김영선의 경쟁자는 김종양이에요. 김종양은 지금 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조은희의 경쟁자는 또 전희경이었어요. 이런 거에서 다 이겼잖아요. 물론 자기의 힘만은 아니죠. 김건희라는 권력의 핵심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힘을 끌어당겨서 본인이 그 힘을 활용했으니 이건 명태균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 힘의 원천은 김건희이기도 하다. 이런 뭐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경남 그 정치권에서 영남 정치권에서는 두루두루 명태균은 난놈이다. 난놈이다. 아, 그러면은 그 다른 거 여쭤보기 전에 짧게만 요거만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어쨌든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이 해명은 했거든요. 오늘 기자들 질문에. 아니 확실하게 한 2번 봤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나는 손절했고,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나도 보고 놀랬다. 그러면서 우리랑 약간 같은 입장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왜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받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선을 긋고 강혜경 씨에게도 약간 좀 확신에 찬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세훈 측에 전달했다고 하지 말고 그럼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강혜경 씨도 이번 주말까지 얘기해라. 시간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좀 확신이 있나 진짜? 뭐가 연루가 안 돼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오세훈 시장도 연루가 된 것이 아니야,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 고소장
써놨다고만 하고 큰 발언이 없었거든요. 한 네. 일주일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사이에 물밑에서 쫙 한번 살펴보고 야 이거 나한테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올라오는 거는 없겠다. 라는 계산이 있지도 않을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만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거는 지금 못 들여다보고 있어서 아 너무 많으니까 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근데 이제 이미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봐요. 아. 그 입장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이고 음. 뭐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조은희 의원이나 특히나 대통령실 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뭐 허황된 맞습니다. 소설이다. 아. 그게 해명이 됩니까? 아. 근데 조은희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도 지금 건건히 대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안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아. 그거는 언론과 또 뭐 우리 당에서도 지금 진상조사단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시스템적으로 요거만 하나 여쭤볼게요. 의원이시니까 후원하는 사람이 내가 후보 때 나를 그냥 후원하는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돈을 내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서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만 본다면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이게 그냥 종종 그냥 후원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사실상 김한정 회장이 서운함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운함. 그러니까 요건은 굳이 이제 논평을 듣기보다도 사실 강혜경 씨가 받았던 질문과 강혜경 씨의 대답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해명 요것만 지금 들어보면은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해명은 했지만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걸 부재를 증명하는 거는 좀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해명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법한데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해명을 했는데 강혜경 씨가 검찰 출석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은 뭐였냐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하고 정확히 오세훈 측에 간 것이 맞는지를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강혜경 씨가 오세훈 측에 정확히 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다고 생각한다. 강혜경 씨의 주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그냥 참고용으로 여겼을 텐데 13 13번 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공표 조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다. 여건 이상하지. 네. 여건 근데 이상하지. 이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명 씨가 제안한 여론조사에 대해 형식과 격식이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거니까. 본 거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해명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지금 딱 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왜 강혜경 씨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검찰 가서 얘기를 하든가. 그렇죠. 네. 검찰한테 조사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좀 많이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 거부권 또 썼죠. 네. 근데 이제 재표결을 조금 연기를 해가지고 네. 제가 기사 본 건 12월 10일, 네. 10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어떤 그 기간 안에 이탈표를 좀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그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전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간을 조금 더 벌어보자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팽팽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일정대로 하자라는 의견과 내부적으로 네,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나. 벌어서 나쁠 건 뭔가 뭐 내일 모레 해서 나쁠 건 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야말로 거의 5대5 비중 속에서 뒤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일정들하고도 맞물린 것 같습니다. 검사 탄핵도 2일에 보고해서 4일에 의결하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 그러니까 본회의를 이제 12월 10일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네.
네. 아 근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명태균 리스트에 이제 거론이 된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제표결에서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쁘지 않은 방법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네. 예. 본인들이 양심이 있으면 못 들어오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여쭤보고. 예. 최근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휴대전화를 교체한다 이 예.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검찰이 명태균을 조사하다 보면 이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휴대전화까지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증거 인멸이 안 되도록 보존 조치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당에서도 그 고민하고 있고요. 음. 지금 이미 지금 사건의 당사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제 제가 궁금해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신호가 가더라고요. 저도 걸어봤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네. 예전에 제가 반론을 따려고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번호로 전화하니까 신호가 가가지고 오 진짜. 예, 이게 휴대전화는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거 혼자서 생각해 본 겁니다. 네. 전에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시찰하러 갔잖아요. 네. 그때 설마 버리지 않았겠지? 혼자서 그런 생각. 장난으로 해봤습니다. 네. 자 늦은 시간. 이런 방송 오랜만이시죠, 의원님? 활기차잖아요. 네, 즐겁습니다. 즐겁게. 네, 네. 그리고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아, 그럼요. 파급력도 생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울상짓고 하면은 보는 분들도 지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활기차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의원님 늦은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